안경사 국가고시 대비 개념 정리 시간입니다. 콘택트 렌즈 파트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안경사 국가고시에 다루고 있는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 과목 안에 그 중에서 하드 렌즈 파트를 이번 시간에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개념 정리, 꼭 필요한 내용들의 개념 정리, 그리고 그 관련된 기출 문제들 함께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몇 가지 개념을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콘택트 렌즈에 크게 두 개의 재료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드 렌즈 그리고 소프트 렌즈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하드 렌즈는 말 그대로 딱딱한 렌즈, 소프트 렌즈는 부드러운 렌즈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큰 특징은 딱딱하다 그리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일단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표에는 RGP 렌즈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하드 렌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표는 우리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 앞에 빨간 키에 콘택트 렌즈 파트에 나오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표예요. 여기 표에서 RGP 렌즈하고 소프트 렌즈의 차이점들을 쭉 나열해서 비교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면 왠지 하나하나 외우고 싶을 수도 있지만 이걸 하나하나 외우는 것보다는 두 개의 큰 차이점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이미지로 딱 남겨 놓으시는 게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왼쪽에 있는 RGP 렌즈 같은 경우는 이게 바로 하드 렌즈를 의미하는 건데요. 하드 렌즈라고 표현하지 않고 RGP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단 하드 렌즈 자체는 딱딱한 재료를 얘기하는 거고, 하드 렌즈의 초기 형태인 PMMA라고 하는 이 소재는 렌즈의 기본적인 특징은 아주 좋지만 산소 투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이후에 개발된 산소를 투과할 수 있는 재질들을 사용하고 있고요. 산소를 투과하면서 이 딱딱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렌즈를 RGP 렌즈로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드 렌즈 하면 RGP 렌즈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드러운 재질의 렌즈는 소프트 콘택트 렌즈인데, 소프트 렌즈의 중요한 특징은 재질 자체가 부드러운데 여기서 물을 함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함수율이 높아요.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면서 재질이 부드럽습니다. 하드 렌즈에 비해서 재질이 부드럽기 때문에 부드러운 재질의 특징을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일단 착용감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찢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수명이 짧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거기에 특징을 하나씩 확인을 하시는 방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일단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중요한 특징은 부드럽고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이런 정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RGP 렌즈 같은 경우는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거죠. 산소 투과율이 높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소프트 렌즈에 비해서 산소 투과율이 높은 재질, 이게 지금 RGP 렌즈의 또한 큰 특징이에요. 나머지 부분들도 소프트와 하드 렌즈의 큰 재질 자체의 이미지를 떠올리시면서 특징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하드 렌즈, RGP 렌즈에 대한 처방 관련된 개념을 쭉 얘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 텐데요. 일단은 콘택트 렌즈가 처방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문제로 풀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실제 내가 안경사가 되어서 어떻게 처치를 하고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해줄 건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다루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일단 중요한데요.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첫 번째 보면 일단 예비 검사, 그리고 굴절 검사, 양안시 검사 이렇게 적혀 있어요.
굴절 검사나 양안시 검사는 안경 처방을 위해서 필수적인 검사죠. 이 사람의 굴절 이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렌즈로 교정할 수 있을지, 또 그 이외에도 다른 눈에 문제는 없는지 눈의 기능 검사들을 쭉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메뉴에 있는 예비 검사에 대한 부분들, 여기 적혀 있는 각막 곡률, 각막의 직경, 동공의 직경, 눈물을 검사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은 모두 콘택트 렌즈의 적용을 위해서 필요한 검사 과정이라고 보면 되죠. 안경하고 다르게 콘택트 렌즈는 각막에 붙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각막이나 눈물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데이터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피검자의 각막 곡률, 그 다음에 각막 직경, 그 다음에 눈물의 상태 같은 것들을 모두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두 가지 항목은 검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검사를 하고 나면 이 검사 결과를 토대로 렌즈를 이제 적용시켜 주게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은 하드 렌즈의 처방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드 렌즈 같은 경우는 재료가 딱딱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시험 렌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검사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 렌즈를 주문해서 끼워주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요. 시험 렌즈 세트에 들어있는 걸 가지고 시험 렌즈를 피팅을 해주고, 그러니까 직접 렌즈를 쓰게 하고, 그 렌즈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의 굴절 검사, 추가적인 굴절 검사, 그리고 그 렌즈가 위치가 잘 놓여져 있는지, 움직임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난 뒤에 적절한 렌즈를 다시 주문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시험 렌즈를 선정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 렌즈 세트에서 이 사람에게 처방할 렌즈를 골라서 일단은 피팅을 해주고요. 피팅한 상태에서 피팅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 여기서의 피팅 상태라고 하는 건 렌즈의 움직임이라든가 그 다음에 렌즈의 위치, 그러니까 눈을 뜨고 있는 상황에서 렌즈가 중심에 잘 위치하고 있는가, 뭐 이런 특징, 그리고 눈물 렌즈의 상태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상황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시험 렌즈라고 하는 거의 특성상 여기서는 임의의 도수가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의의 도수의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덧댐 굴절 검사, 말 그대로 그냥 굴절 검사인데 덧댐, 렌즈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위에 안경 렌즈를 덧대어서 굴절 검사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얼만큼 굴절력이 더 필요한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하고 나면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렌즈를 주문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렌즈가 오면 착용자에게 오른쪽 왼쪽 다 착용을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그 렌즈를 관리하는 방법이라든지 렌즈를 착용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되는 점, 그리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기본적인 증상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는 게 이제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과정이고요. 국가고시에서는 이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특히 여기 시험 렌즈를 선정하는 과정, 시험 렌즈를 선정하고 난 다음에 그 시험 렌즈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의 덧댄 검사와 피팅 상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일단 중요하게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처방의 흐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봤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문제,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풀어보면서 내용 정리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이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걸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곡률과 곡률 반경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막 곡률계를 본 결과, 이 각막 곡률계 도출해낸 이 결과값을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어진 결과를 보니까
여기 7.80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은 곡률 반경으로 적혀져 있는 거고요. 43.25는 각막의 그 경선에서의 굴절력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각막 곡률계에서 뒤에 이 골뱅이 모양으로 적혀 있는 이 부분은 축 방향이 아니고 경선 방향이죠. 그래서 180도 경선 방향의 데이터가 지금 왼쪽과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한번 축별로 위치를 그려볼게요. 180도 방향 경선의 데이터 값이 베이스 커브가 7.80mm라는 거고요. 이때의 이 방향의 굴절력 43.25디옵터라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180도 방향에서의 데이터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90도 방향에서의 데이터 똑같이 적어 볼게요. 7.46mm고 굴절력으로는 45.25디옵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굴절력 가지고 비교하면 일단 편하게 비교하실 수 있는데 누가 더 높은가 하면 90도 방향의 굴절력이 더 높죠. 굴절력이 더 높다는 것은 그만큼 수직 방향의 경선이 더 많이 곡률이 세다. 상대적으로 수평 방향의 곡률이 평평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곡률 반경에서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곡률 반경이 더 긴 쪽이 여기 180도 방향의 곡률 반경이 더 깁니다. 곡률 반경, 베이스 커브가 길다라는 거는 그만큼 곡률이 낮다. 그러니까 만곡도가 낮다라는 의미죠. 상대적으로 평평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베이스 커브하고 굴절력하고의 데이터를 잘 비교하셔야 됩니다. 곡률과 곡률 반경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요. 주의하셔야 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지금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을 따질 수가 있는데 누가 강주경선인가 하면 당연히 90도 방향이 강주경선이 되겠죠. 90도 방향이 강주경선인 이런 경우의 난시를 우리는 직난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직난시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고요. 얼마만큼의 직난시인가를 봤을 때는 두 경선에서의 차이값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되겠죠. 차이값은 2디옵터니까 2디옵터 직난시라고 바로 답을 하시면 됩니다. 각막난시 관련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이번에 데이터는 안경 교정 굴절력이 S-3디옵터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각막 곡률 측정값이 주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각막난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안경 교정 굴절력은 크게 중요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그냥 추가로 적혀 있는 거니까 지금은 뭐 계산 과정에 넣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각막 곡률 측정값만 가지고 보면 되는데 둘 중에 어디가 강주경선인지 먼저 확실하게 보시면 돼요. 직난시, 도난시, 산난시를 가르는 기준은 강주경선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죠. 두 개의 굴절력을 비교했을 때 강주경선의 방향이 바로 43디옵터일 거고요. 강주경선인 이 43디옵터의 방향이 지금 90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90도 방향, 수직 방향이 강주경선인 눈이 되는 거고요. 앞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역시 직난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난시의 양은 두 개의 경선 차이값 가지고 오면 되죠. 42, 43이니까 1디옵터만큼 차이가 나고 있네요. 그래서 1디옵터 직난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각막 난시를 물어보는 문제에서 각막 곡률 측정값이 주어지고 있고요. 이 각막 곡률 측정값을 잘 해석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기본적으로 할 줄 알아야 그 다음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막 곡률 측정값 뒤에 여기 골뱅이 모양 혹은 엑시스로 적힐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각막 곡률 측정값은 축 방향이 아니고 이것은 경선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안경 교정 굴절력과 각막 곡률의 측정값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안경 교정 굴절력은 이 사람을 정시로 만들 수 있는 눈 전체의 굴절 이상을 교정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안경의 교정 굴절력이고요. 이게 굴절 검사 결과로 나오죠. 근데 각막 공률 측정 값은 말 그대로 각막의 공률을 측정한 거예요. 그래서 각막의 공률을 교정하기 위한 안경 렌즈 혹은 콘택트 렌즈의 도수가 아니고요. 각막 자체의 데이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헷갈리시면 문제 풀 때 많은 혼란이 오니까 이 부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지금 시험 렌즈 선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앞에서 흐름을 잠깐 설명했던 것처럼 콘택트 렌즈를 처방하는 가운데서 시험 렌즈를 먼저 선정하고 이 렌즈를 씌운 다음에 그 이후에 검사를 한 번 더 진행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시험 렌즈를 선정하는 과정, 그리고 시험 렌즈를 선정했을 때 이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이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먼저 결정합니다. 이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는 것은 앞에서 검사했던 예비 검사에 해당하는 각막 공률, 그 다음에 좀 전에 문제 풀었던 각막 난시량 같은 것들을 가지고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먼저 결정을 해요.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결정을 해서 이 렌즈를 씌워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진행합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눈물 렌즈라고 하는 개념이죠. 시험 렌즈는 일단 베이스 커브가 중요하기 때문에 베이스 커브를 여러 개 구비를 해놔야 돼서 이 안에서 다시 도수까지 구분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험 렌즈는 마이너스 3디옵터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렌즈는 그냥 마이너스 3디옵터로 되어 있다. 이렇게 그냥 고정해서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제 처음으로 씌울 베이스 커브를 결정하고 그 렌즈를 각막 위에 씌우는 거예요. 소프트 렌즈하고 다르게 하드 렌즈 같은 경우는 재질이 딱딱하기 때문에 각막과 렌즈 사이에 눈물의 어떤 모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세 가지 모양을 비교할 거고요. 여기 아래에 있는 표의 그림도 빨간 키 부분에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각막 위에 렌즈를 얹었어요. 이때 각막의 베이스 커브를 측정하고 이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동일한 베이스 커브로 같은 커브의 렌즈를 위에다 씌워줬다면 이때 각막하고 렌즈 사이에 눈물이 고이게 되는데 이 눈물의 모양 자체가 전면과 후면의 공률이 같은 이런 렌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평면 렌즈로 작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 렌즈인데 어떨 때 마이너스 렌즈 모양이 나타나는가 하면 각막의 베이스 커브보다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클 때, 그러니까 렌즈가 더 평평한 상태에서 그림에서 보시면 각막의 베이스 커브보다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커서 더 평평한 이런 경우에는 이 사이, 그러니까 각막과 렌즈 사이에 만들어지는 눈물막의 모양 자체가 중심이 얇고 주변이 두꺼운 마이너스 렌즈의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실제 마이너스 렌즈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눈물 렌즈의 개념이고요. 마찬가지로 플러스 렌즈도 언제 만들어지는지 보면 각막의 베이스 커브보다 이번에는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더 작을 때, 그러면 커브가 더 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각막과 렌즈 사이에 고여있는 눈물의 모양을 보면 중심부가 두껍고 주변이 얇은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렌즈의 모양을 가지고 있죠.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굴절력을 갖습니다. 각막과 렌즈 사이에 고이게 되는 이 눈물층이 마치 렌즈처럼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눈물도 물이어서
굴절률을 가지고 있고요. 1.33 정도의 굴절률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빛을 굴절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특정한 모양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모양이 형성됐을 때 플러스 렌즈 혹은 마이너스 렌즈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용 보시면 이제 베이스 커브 8.00mm일 때, 각막의 베이스 커브가 8.00mm일 때 콘택트 렌즈를 어떤 걸 착용했느냐에 따라서 눈물 렌즈가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겠는가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고요. 이 부분도 실제로 이렇게 오른쪽에다 그림을, 이렇게 눈을 여러분들이 그려보시고 그 위에 베이스 커브가 더 평평한 게 들어갔을 때, 혹은 더 이렇게 스티프한 렌즈가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가 날지 그림으로 정리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부분, 두 번째 내용인데요. 베이스 커브가 0.05mm 변화할 때 곡률이 0.25디옵터 변화한다. 곡률하고 곡률 반경은 반비례하는 거죠. 반비례할 때 이 변화량이 베이스 커브, 그러니까 길이의 단위 곡률 반경이 0.05mm가 변화하면 곡률의 단위에서는 0.25디옵터가 변화된다. 그러니까 어떤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0.05mm 증가시키면 더 플랫해지니까 곡률은 0.25디옵터만큼 더 떨어집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숫자는 그냥 하나의 짝으로 외우고 계시면 돼요. 베이스 커브 0.05가 한 단계, 곡률은 0.25 단위가 한 단계, 이렇게 해서 그냥 같은 짝처럼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을 보면서 이 내용을 좀 더 이해해 볼게요. 자, 착용자의 눈에 대한 데이터들을 다 수집을 했고요. 검사를 했고, 이 사람에게 맞을 만한 시험 렌즈, 베이스 커브의 시험 렌즈를 지금 착용해 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한 눈에다가 시험 렌즈를 착용시켜 줬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맞을 만한 베이스 커브의 렌즈를 선정해서 끼워 준 거예요. 자, 시험 렌즈를 착용했으면 각막과 이 렌즈 사이에 눈물 렌즈가 일정하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지금 렌즈의 모양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베이스 커브는 주어질 거고요. 자, 이 렌즈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가운데 눈물 렌즈가 어떻게든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렌즈를 쓰고 있어요. 렌즈는 항상 마이너스 3디옵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이런 부분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마이너스 3디옵터다 라고 아마 주어질 거예요. 어쨌든 보통 시험 렌즈를 마이너스 3디옵터의 렌즈를 사용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눈이 필요한 굴절력이 있을 거예요. 안경 혹은 콘택트 렌즈로 교정할 필요한 굴절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게 들어갔냐면 마이너스 3디옵터의 시험 렌즈 들어갔고 사이에 눈물 렌즈가 있을 걸로 예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덧댐 굴절 검사를 하는 거예요. 덧댐은 렌즈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 앞에다가 더 렌즈를 덧대는 거예요. 근데 콘택트 렌즈로 덧댈 수 없으니까 당연히 안경 렌즈로 덧대서 검사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12mm 떨어진 이곳에서 포롭터 혹은 시험테, 시험 렌즈 세트를 가지고 덧댄 굴절 검사를 진행하는 겁니다. 지금 분홍색으로 있는 이 부분은 TR 렌즈 혹은 포롭터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처방서가 적혀 있고요. 원용 교정 굴절력 S-3디옵터의 안경을 써야 되는 사람이고요. K리딩이라고 하면 각막 곡률 값인데 각막 곡률 값이 8.45mm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트라이얼 렌즈, 그러니까 시험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8.45로 선정을 해서 지금 씌워줬다. 이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은 어떠냐면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각막의 베이스 커브 8.45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씌워진 시험 렌즈도 8.45. 그러면 시험 렌즈의 커브가 각막의 커브와 동일하게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눈물 렌즈가 어떤 모양이 되느냐 하면 평면 렌즈가 만들어지게 될 거고 0디옵터의 굴절력을 갖게 되겠죠. 그러면 전혀 눈의 굴절과 상관없는 눈물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마이너스 3디옵터의 시험 렌즈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원래 써야 되는 도수가 마이너스 3디옵터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여기 덧된 굴절 검사에서 검사를 하게 되면 무언가 더 필요하거나 덜어낼 값이 있을까요? 전혀 없겠죠. 이미 3디옵터를 쓰고 있으니까 마치 완전히 교정된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1.0까지 잘 읽고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시험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결정해서 씌워주고 덧댄 굴절 검사를 하는 과정이에요.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일단 각막의 데이터 8.45mm 그리고 시험 렌즈의 데이터 8.45mm 동일한 커브의 렌즈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원용 교정 굴절력이 마이너스 1디옵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렌즈는 무조건 마이너스 3디옵터 쓸 수밖에 없고요. 커브는 8.45를 동일하게 각막과 동일하게 썼기 때문에 이때 앞의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눈물 렌즈 사이에 들어있는 이 눈물 렌즈는 평면 렌즈 즉 0디옵터의 굴절력을 갖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시험 렌즈를 마이너스 3디옵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앞에 덧댄 굴절 검사를 했을 때 여기에 얼마만큼이 들어갈까요? 덧댄 굴절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렌즈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의 눈을 전체 정시로 만들 추가적인 도수 혹은 빠져야 될 도수가 여기 이제 들어간다라고 보면 돼요. 결국은 이 사람 눈이 가져야 되는 굴절력, 이 사람 눈앞에 놓여져야 되는 굴절력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디옵터예요. 그런데 마이너스 3디옵터가 놓여 있죠. 그러면 덧댄 굴절 검사 결과 여기 앞에 놓일 렌즈의 굴절력 뭐가 들어갈까 생각해 보면 S 플러스 2디옵터의 렌즈가 들어가겠죠. 시험 렌즈는 굴절력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디옵터를 그냥 임의로 넣어주는 거고요. 이 피팅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덧댄 굴절 검사를 시행해서 이 마이너스 3디옵터를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얼만큼 더 필요한가 이 부분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굴절 검사 방식은 일반적인 굴절 검사와 동일합니다. 그저 렌즈를 하나 쓰고 있을 뿐인 거예요.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기에 렌즈는 플러스 2디옵터로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플러스 2디옵터를 넣었을 때 1.0을 잘 읽을 수 있는 상태, 과교정이 되어 있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실제 주문할 렌즈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기 덧댄 굴절 검사의 값은 플러스 2디옵터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3디옵터 쓰고 있는데 플러스 2가 더 필요했구나. 두 개 합하면 S 마이너스 1디옵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실제 착용할 렌즈는 S-1디옵터로 주문을 해주면 되고 그때 베이스 커브 8.45로 주문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번에는 원용 교정 굴절력 마이너스 3디옵터고요. K 리딩 값, 각막의 곡률이 44디옵터, 그리고 트라이얼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43.50디옵터의 렌즈를 선택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각막의 곡률보다 지금 시험 렌즈의 곡률이 더 낮은 상태가 되어 43.50 그러니까 0.5디옵터만큼 더 플랫한, 더 납작한 렌즈가 눈앞에 이렇게 놓여진 겁니다. 그러면 각막하고 렌즈 사이에 눈물 렌즈가 만들어질 때 모양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예상할 수 있죠. 중심이 얇고 주변이 두꺼운 마이너스 렌즈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두 개의 곡률 차이값 0.5디옵터라고 하는 눈물 렌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눈물 렌즈는 마이너스 0.5디옵터의 눈물 렌즈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덧댄 굴절 검사를 했을 때 여기 눈앞에 어떤 안경 렌즈가 몇 디옵터의 안경 렌즈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의 이 상태의 눈을 0으로 만들 수 있을까? 교정할 수 있을까? 요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험 렌즈를 마이너스 3디옵터를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각막하고 시험 렌즈의 커브 차이를 통해서 눈물 렌즈가 마이너스 0.5디옵터가 발생되었다라는 정보까지 우리가 얻었죠. 그러면 결국 이 눈앞에 지금 현재 어떤 굴절력이 가해지고 있는가 하면 총 마이너스 3.5디옵터의 굴절력이 지금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 이 사람에게 써야 되는 양은 마이너스 3디옵터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덧댄 굴절에서 아마도 전체 굴절력, 이 눈에 가해지는 전체 굴절력이 마이너스 3디옵터가 되기 위해 아마 플러스 0.5디옵터의 굴절력의 렌즈가 들어갔을 때, 이때가 제일 선명해요. 라든지 제일 과교정이 안 되는 이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문제 푸는 과정이기 때문에 덧댄 굴절 검사의 결과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실제 검사 과정에서는 당연히 씌워주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물론 대략 예측은 하겠지만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덧댄 굴절 검사를 진행하고 그때 나온 덧댄 굴절 검사 값의 이 결과를 시험 렌즈의 도수에 같이 결합해서 실제 최종 렌즈의 굴절력을 정해서 주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덧댄 굴절 검사 몇이 나올까요? 라고 문제를 만들어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관련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작년 기출문제인데요. 시험용 RGP 렌즈를 피팅 후 덧댄 굴절 검사 시행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때 실제 처방해야 될 렌즈의 굴절력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시행 결과를 보면 안경 교정 굴절력 S-3.5디옵터예요. 콘택트 렌즈에서 중요한 건 또 하나는 VD를 보정해야죠. 정점간 거리를 보정해야 되는데 정간 거리를 보정하는 거는 4디옵터 이상입니다. 그러면 3.5디옵터면은 일단 정간 거리 보정 안 해도 되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자, 어쨌든 안경 교정 굴절력 이렇게 된대요. 시험 렌즈 마이너스 3디옵터의 시험 렌즈를 쓰고 덧댐 굴절 검사를 했더니 마이너스 0.5디옵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은 뭐냐 하면 눈 앞에다가 렌즈를 마이너스 3디옵터의 렌즈를 쓰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안경 렌즈를 더했더니 안경 렌즈가 마이너스 0.5디옵터가 들어갔을 때 이때 이 사람은 제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이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전체 눈앞에 가해진 도수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3디옵터와 마이너스 0.5디옵터를 더한 마이너스 3.5디옵터의 렌즈로 처방을 해주면 잘 맞는 렌즈가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제는 하드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기 위해서 쭉 검사한 결과값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최종 굴절력을 검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과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일단은 초기에 안경 교정 굴절력, 그러니까 기본 굴절 검사를 시행했을 때의 결과값이 이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전체 난시가 마이너스 0.5디옵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각막 곡률만 측정을 했을 때 180도 경선의 굴절력, 곡률 반경 7.94, 굴절력 42.50디옵터, 90도 방향 경선의 굴절력 43디옵터, 곡률 반경은 7.85mm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각막의 난시가 0.5디옵터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 각막 곡률 측정값을 가지고 각막 난시량을 측정할 수 있을 텐데요. 쓸 수 있을 텐데요. 실린더 마이너스 0.5디옵터고
때의 축 방향은 약주경선의 방향인 180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각막 난시를 표기하고 나면 난시의 양을 보니까, 양과 그 축 방향을 보니까 안경 교정굴절력에 들어가 있는 난시의 양과 축 방향이 모두 동일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지금 전체에 해당하는 이 난시량은 바로 각막에 있는 난시량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 착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라고 하는 의미는 이 렌즈의 후면의 곡률 반경을 한 가지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렌즈 베이스 커브를 7.94, 42.50 디옵터의 시험 렌즈 베이스 커브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지금 각막에 난시가 있긴 있지만 180도 방향에도 이 데이터, 90도 방향에도 이 데이터의 렌즈가 지금 착용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렌즈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각막 난시가 교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막 난시가 교정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난시가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더 이상 뭐 덧댄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난시가 해결되고, 그러면 렌즈를 실제 처방할 렌즈를 우리가 주문할 때는 마이너스 3디옵터의 렌즈를 주문하면 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피팅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볼게요. 시험 렌즈를 착용자의 눈에 씌워주고 난 다음에 피팅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덧댄 굴절 검사를 진행한다 라는 얘기를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덧댄 굴절 검사에 대한 내용을 앞에 문제랑 함께 풀어본 거고요. 이번에는 피팅 상태 확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플로레신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실제로 사진에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확실히 보셔야 되는데, 그럼 플로레신 패턴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요. 플로레신은 형광용액을 얘기하는 거고요. 눈에다가 형광용액을 넣어서 염색을 합니다. 누굴 염색하냐면 눈물을 염색해요. 눈물을 염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렌즈가 없는 상태에서 눈물을 염색했다면 눈 전체를 관찰했을 때 전체적으로 초록색으로, 형광색으로 보이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 시험 렌즈인 하드 렌즈를 착용시켜 놓은 상태에서 눈물을 염색한 거예요. 그러면 렌즈를 끼고 있지 않은 주변부에도 당연히 눈물이 있겠지만 렌즈와 각막 사이에 들어있는 눈물의 모양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면 제일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아래쪽 그리고 위쪽에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리고 옆으로 까맣게 보여요. 이게 까맣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까맣게 보인다라는 건 이 부위에 눈물이 없다는 거죠. 지금 눈물을 염색했기 때문에 눈물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다 눈물인 거예요. 그러면은 위하고 아래쪽에는 눈물이 많이 고였는데 주변부에는 눈물이 없어요. 대체로 하드렌즈는 모두 구면이고요. 후면을 그냥 하나의 컵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컵의 렌즈를 썼는데 한쪽 방향, 180도 방향은 딱 달라붙고 90도 방향은 가장자리가 약간 뜨는 모양인 거예요. 그러면 각막이 어떻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180도 방향은 상대적으로 좀 평평하고 90도 방향은 이런 식으로 많이 휘어져 있다. 그러면 이 위에 렌즈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위아래가 눈물이 많이 고이는 공간이 생기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면 90도 방향이 더 많이 휘어져 있는 90도 방향의 곡률이 큰 이런 눈을 우리는 직난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플로레신 패턴을 가지고 직난시인지 도난시인지 일단 구분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이번에는 180도 방향 가장자리에서 눈물 고임이 많이 보이고 90도 방향은 상대적으로 눈물 고임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여기 눈물이 없다라는 얘기는 각막과 렌즈 사이가 부드럽게 다 붙어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눈물이 많이 보인다는 얘기는 각막과 렌즈 사이가 많이 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도난시의 경우, 지금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90도 방향이 평평하고 180도 방향의 곡률이 이런 식으로 세게 보이는 이런 상황일 거고, 그래서 주변부에 눈물 고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각막 난시를 구분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렌즈의 피팅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보기도 하는데, 스팁 피팅과 플랫 피팅의 큰 차이점만 잘 알고 계셔도 돼요. 스팁한 피팅, 그러니까 가파른 피팅이고, 플랫은 느슨한 피팅. 플랫하다는 것은 납작한 거고요. 평평하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팁은 조이는 느낌, 플랫은 옷이 좀 큰 느낌,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는데, 스팁 피팅 같은 경우는 각막의 곡률보다 렌즈의 곡률이 큰 상태. 다시 곡률 반경으로 얘기하면 각막의 곡률 반경보다 렌즈의 곡률 반경이 더 작은 상태. 이런 식으로 렌즈가 올라가게 되면 눈물이 고일 텐데, 어디 더 많이 고이냐면 주변부보다는 중심부의 눈물의 양이 더 많아지죠. 그러면서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의 그림처럼 됩니다. 중심부에 지금 눈물이 많이 고여 있는 거예요. 중심부에 눈물이 고여 있다는 것은 중심부에 공간이 더 많다는 뜻이고, 주변부는 지금 각막하고 잘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자, 반대로 플랫한 피팅의 경우에서는 중심부가 눌려 있고 주변부가 떠 있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각막의 베이스 커브보다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더 평평한 상태, 이런 식으로 피팅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 그래서 중심부는 각막과 가깝기 때문에 지금 까맣게 붙어서 눈물 양이 안 보이고, 주변부 부분에 더 공간이 많아서 여기 눈물이 많이 고이게 되겠죠.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주변부에 물이 많으면 플랫한 피팅, 중심부에 눈물이 많으면 스티프한 피팅, 이렇게 구분을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그림을 보시면서 이렇게 보신 상태에서 각막과 렌즈의 위치, 그 다음에 그 곡률 차이 같은 것들을 연관시켜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면,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티프하거나 플랫한 상태를 확인하는 이유는요, 너무 스티프해도 너무 플랫해도 렌즈가 잘 안 맞는 거기 때문에 적절한 곡률 반경을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너무 플랫할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너무 스티프할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스티프하다 그리고 플랫하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옷을 입었는데 옷이 너무 작아서 끼거나 아니면 옷이 너무 커서 헐렁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지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렌즈에서는 또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세그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세그는 렌즈를 지금 그림처럼 이렇게 엎어놨을 때 렌즈 중심의 끝부분에서 렌즈 가장자리까지 직선거리로 잰 이 깊이를 세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렌즈의 커브에 따라서 이 깊이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렌즈의 이 커브가 크면 이런 식으로 지금 깊이가 커지게 되죠.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커질수록,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평평해질수록 여기 세그 깊이는 얕아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스티프하다라고 하는 상태는 세그 깊이가 깊은 상태, 플랫하다라고 하는 상태는 세그 깊이가 얕은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게 나오죠. 시험 렌즈 착용을 했는데 앞에 그림처럼 너무 스티프하다. 이렇게 너무 스티프한 렌즈를 어떻게
조정해서 맞는 걸 찾아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스팁한 걸 플랫하게, 조금이라도 플랫하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돼요. 스팁한 거는 지금 세그가 깊은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세그가 얕아질 수 있는 조건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세그가 얕아지려면 너무 당연하게 베이스 커브를 크게 하면 되는 거예요. 베이스 커브를 크게 하면 세그가 얕아집니다. 그럼 베이스 커브 자체를 늘려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스 커브는 그대로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직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렌즈의 직경을 바꿀 때 여기도 세그의 변형이 일어나요. 그림에서 보시면 똑같은 커브의 3개의 그림이 있어요. 3개는 모두 같은 커브입니다. 같은 커브인데 여기서 직경만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왼쪽은 직경이 제일 짧고요. 점점 길어집니다. 오른쪽이 직경이 제일 커요. 자, 이 상황에서 세그의 깊이가 제일 깊은 것은 제일 오른쪽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커브에서 같은 곡률 반경에서 직경을 키우면 그만큼 세그가 깊어지는 거고요. 세그가 깊어지니까 이건 약간 스티프한 피팅을 만들 수가 있겠죠. 만약에 플랫한 피팅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직경을 가지고 바꾸고 싶을 때는 직경을 줄이면 되는 거예요. 직경을 줄이게 되면 세그 깊이가 낮아지면서 얕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좀 더 헐렁해지죠, 렌즈가. 이런 식으로 시험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플루레신 패턴도 보고 움직임도 보고 하면서 스티프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플랫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조건을 찾으시면 되고, 너무 플랫하다라고 결론이 났을 때는 좀 더 스티프하게 해줄 조건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때 세그 깊이를 가지고 우리가 따져볼 수 있어요. 플랫하게 해주고 싶으면 세그 깊이가 얕아지는 조건을 찾으시면 되고, 스티프하게 바꾸고 싶으면 세그 깊이를 깊어지게 하는 조건들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대체로 곡률 반경이나 직경에 대한 얘기가 변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정리하고 계셔도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몇 가지 풀어보겠습니다. 구면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 상태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양호한 피팅 상태로 수정한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약간 안 맞는다는 얘기고요. 이상이 있는 듯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수정할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볼게요. 덧댄 굴절 검사 결과 눈물 렌즈는 마이너스 눈물 렌즈 효과가 난대요. 마이너스 눈물 렌즈가 어떻게 생기냐면 각막의 커브가 이럴 때 렌즈의 커브가 상대적으로 평평하면 마이너스 눈물 렌즈가 나죠. 그러면 여기만 보더라도 렌즈가 좀 플랫하구나 라는 걸 일단 알 수 있어요. 나머지 보면서 확신을 해볼게요. 두 번째, 렌즈 중심 잡기. 렌즈가 중심에 잘 위치하고 있느냐를 또 봐야 되는데 중심 이탈이 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전히 뭔가 안 맞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플로레신 패턴을 보니까 중심부, 각막 중심부의 과도한 접촉 상태. 그러면 중심부는 너무 많이 붙어 있고 주변부는 너무 많이 떠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눈물 렌즈 효과에서 봤던 요 그림하고 같은 거예요. 중심부는 붙어 있고 주변부가 많이 떠 있는 이런 상태. 결국 지금의 이 렌즈의 상태는 너무 플랫해서 문제가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걸 양호한 피팅 상태로 바꾸려면 얘를 스티프하게 해줄 수 있는 조건을 찾으시면 되죠. 스티프하게 해주려면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거 베이스 커브가 짧아져야 돼요. 베이스 커브가 짧아지면 되죠. 그러면 내용 중에서 곡률 반경을 짧게 한다라는 내용이 바로 눈에 들어오네요. 직경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면 전체 직경을 작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플랫하게 만드는 조건이죠. 세그 깊이를 줄이는 조건이기 때문에 더 플랫하게 합니다.
자, 다음 문제. RGP 콘택트 렌즈 착용자에 대한 내용이고요.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어두운 환경에서 빛 번짐이 나타난다 라고 해요.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불편하다 라고 했을 때 그럼 낮과 밤의 차이점이 뭔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낮에 광량이 많은 상황, 밤에는 광량이 적은 상황. 그러니까 제일 크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동공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동공 크기가 낮에는 작으니까 괜찮은데 밤에 어두운 환경에서 동공 크기가 커질 거예요. 어두울 때 동공 크기가 커지면 그만큼 렌즈의 중심부보다 조금 더 주변부로 그 보이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불편함이 생긴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광학부입니다. 광학부. 렌즈의 구조를 보면 디자인들이 있지만 렌즈의 전체 부분이 모두 그 필요한 도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이 중심부가 광학부라고 해서 여기에 필요한 도수가 들어있고 주변부에는 이 렌즈가 각막 위에 잘 얹혀질 수 있도록 이 디자인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학부 직경이 중요한데 이 광학부 직경을 결정할 때 동공 크기를 가지고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낮과 밤, 동공 크기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광학부 직경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 RGP 콘택트 렌즈 또 얘기하고 있고요. 전체 직경을 크게 변경하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전체 직경을 크게 변경한다 라고 했을 때 한번 그려보시면 돼요. 렌즈를 이렇게 엎어져 있는 렌즈를 한번 임의로 어느 정도 그려보고요. 이 커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체 직경이 조금 더 길어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좀 더 길어진다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냥 그려서 확인만 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원래의 세그 깊이보다 지금 세그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다. 세그 깊이가 깊어지면 스팁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변화가 나타나는 것 중에 맞는 거를 고르시면 됩니다. 렌즈 움직임이 많아진다, 피팅 상태가 플랫하게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상태, 스티프한 상태를 찾으시면 되는데, 국시 문제를 풀 때 스티프하다, 플랫하다를 구분하실 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옷이 크다, 작다로 이해하시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스티프하면 렌즈가 그냥 꽉 끼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플랫하면 렌즈가 흘러내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렌즈 움직임이 많아진다 라는 거는 플랫한 피팅의 증거라고 보시면 쉽고요. 두 번째는 플랫하게 된다? 일단 내용에서 틀렸죠. 세 번째, 렌즈 주변부 틈새가 넓어진다. 주변부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가장자리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스티프하니까 더 가장자리를 조이는 모양이 돼요. 그래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좌우를 주시할 때 레그가 감소한다. 여기서 레그는 렌즈의 움직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구를 움직일 때 렌즈가 따라오는데 그 따라오는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레그가 감소한다라는 얘기는 각막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움직임이 크지 않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죠. 5번도 한번 보면 각막 중심부와 렌즈 사이 눈물층이 얕아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그림을 그려놓은 부분을 보면 여기에 각막이 이렇게 얹혀질 텐데 그러면 여기 중심부의 눈물층이 더 깊어지겠죠. 전체적으로 세그 깊이가 깊으니까 눈물층이 중심부에서 눈물층이 깊어진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자, 또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될 유형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 굴절력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자, S-3디옵터의 RGP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시험 렌즈를 착용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시험 렌즈를 착용을 시켰는데 시력은 괜찮은데 렌즈 움직임이 적었대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시력이 양호하다? 그러면
굴절력은 동일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굴절력의 효과는 동일하게 해줘야 되고, 지금과 동일하게. 근데 문제는 렌즈의 움직임이 적었다. 렌즈가 너무 안 움직이는 게 문제라서, 그러면 베이스 커브를 1차적으로 베이스 커브를 좀 손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베이스 커브를 7.90에서 8.0으로 바꾼대요. 베이스 커브 7.90에서 이렇게 바꾼다는 얘기는 초기에 시험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7.90으로 결정해서 씌워줬다는 얘기고, 씌워준 이 렌즈에서 움직임이 너무 적으니까 조금 더 플랫한 8.00mm의 베이스 컵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렌즈 도수는 마이너스 3디옵터가 좋다라는 거예요. 자, 베이스 커브를 7.90mm에서 8.00mm로 바꿀 때 여기서 변화가 나타나는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눈물 렌즈의 도수 효과가 바뀝니다. 눈물 렌즈가 바뀌죠. 7.90에서 8.00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7.90에서 8.00 더 평평해지죠. 그러면 눈물 렌즈가 얼만큼 증가했을까 하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베이스 커브를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베이스 커브를 변경시키는 것만으로도 눈물 렌즈의 도수가 바뀝니다. 눈물 렌즈의 마이너스량이 증가하는데 얼만큼 증가할지 데이터를 보고 알 수 있죠. 7.90에서 8.00mm, 차이값은 0.1mm가 됩니다. 자, 앞에서 0.05mm당 0.25디옵터의 변화량 같이 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0.10이니까 2배죠. 그러면 최종 0.5디옵터만큼의 효과가 생긴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결국 여기서 나타난 눈물 렌즈가 마이너스 0.5디옵터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베이스 커브를 8.0으로 바꾸면서 눈물 렌즈가 마이너스 0.5디옵터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렌즈의 굴절력을 결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눈 위에 각막 위에 렌즈를 얹을 때 렌즈를 8.0으로 얹었고, 요 사이에 생긴 눈물 렌즈의 굴절력이 0.5디옵터인 거예요. 그러면 요 렌즈의 굴절력 뭐로 할 거냐, 이게 문제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까 시험 렌즈로 검사를 해보니까 마이너스 3디옵터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물 렌즈를 포함한 이 렌즈까지의 굴절력, 전체 이 사람 눈에 들어갈 굴절력이 마이너스 3디옵터가 되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렌즈는 당연히 마이너스 2.5디옵터가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너스 2.5디옵터의 8.00mm 베이스 커브의 렌즈를 씌워주게 되면 가운데 눈물 렌즈가 마이너스 0.5디옵터가 생기면서 이 사람이 실제로는 마이너스 3디옵터의 굴절력의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변수가 생길 때는 다른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드렌즈 파트, 콘택트 렌즈 개념 정리와 관련된 기출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지금 다룬 내용들이 하드렌즈의 전체 내용은 물론 아니에요. 다른 내용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지금 언급한 부분들은 국가고시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 그리고 아주 기초적인,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좀 흐름 같은 걸 먼저 이해를 하시고 거기에다가 문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드렌즈 파트 개념 정리 마치겠습니다.